안녕하세요. 머니인사이드 진행의 김재현입니다. 2026년 내내 올해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과연 다가오는 하반기에도 이 상승 흐름 여전히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오늘 김동엽 대표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처음 인사드립니다. 김동엽이고요. 증권 시장에 머무른 지가 어느덧 이제 38년 차가 되네요. 생각해보니까 오래 있었는데 그런 얘기 있죠. 오랫동안 버티는 게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머니인사이드 구독자님께 투자에 대해서 조언을 좀 드릴 수 있는 좋은 시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증권 업계에 굉장히 오래 계셨잖아요. 오래만 있었죠. 네. 그래도 엄청난 또 노하우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기는 한데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좀 풀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오늘도 SK하이닉스가 5% 이상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잖아요. 네. 너무 많은 질문을 들으셨겠지만 이렇게 이 두 가지 종목에 계속된 쏠림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실적이 그 첫 번째 이유가 되겠죠. 올해 이미 1분기 실적에서 증명이 됐습니다만 작년도에 40조 정도씩 벌던 두 회사가 이번에 1분기에만 57조, 37조 영업이익을 보냈고요. 네. 조금 있으면 이제 2분기가 마무리되면서 7월 초나 7월 말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나오겠지만 지금 어렵지 않게 예상되는 게 거의 한 90조 정도 나올 삼성전자 또 60조 정도를 육박할 수 있는 하이닉스에 대한 값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 하반기에도 계속된다. 이렇게 되면 올해 작게는 300조에서 한 250조까지 벌 것 같다. 내년도에는 무려 가장 심하게 보는 쪽은 삼성전자가 한 500조에서 600조 벌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내에서 제일 잘 벌어가 아니라 글로벌 단에서도 빅테크 중에서도 최상위권, 심지어 엔비디아보다 내년도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더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가 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한 4분의 1 정도의 시가총액에 이제 불과한 삼성전자가 충분히 더 올라야 돼 이런 거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난 금요일 말장 기준으로 마이크론 이제 그 디램의 3등 업체잖아요. 시가총액이 1960조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오늘 하이닉스가 드디어 삼성전자 보통주 기준으로는 뛰어넘어가지고 맞아요. 25년 만에 1등 기업이 바뀌었다 뭐 이런 이제 아마 뉴스 타이틀이 오늘 도배를 할 것 같은데 2080조까지 나왔어요. 마이크론보다 적어도 1.5배 정도 더 벌거든요. 그러면 시가총액 만약 마이크론이 2,000조다. 근데 하이닉스는 어디다 갖다 놔야 될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보수적으로도 30%에서 한 50% 정도 업사이드 요인들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런 것들. 그리고 삼성전자는 아픈 손가락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가전이나 스마트폰이 좀 부진한 것도 있고 파운드리의 적자도 지속되는 부분이 있지만 빠르면 3분기에는 흑자 전환될 거라는 그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고 지금 시장 조사 업체에서 예상하기로는 올해 디램의 그 전체 시장 규모가 1,500조라고 하는데 네. 어차피 3개 회사가 독과점으로 가져가는 거니까 그 셈법을 봤을 때 거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 중에 한 7, 80%쯤 가져간다고 보면은 엄청난 매출단이 나오는데 그게 우리나라에 2,500개 되는 나머지 상장사를 완전히 압도 그 자체로 하는 거기 때문에 두 회사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흐름이 참 이게 왜 이렇게만 되지라고 생각하면서도 찬찬히 따져보면 네. 그럴 수밖에 없네라고 수긍하게 되는 현상들이 현재 주가들을 이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업황 굉장히 좋고 또 실적은 우리가 PQC라고 하죠. 가격이 오르고 여기에다가 수량도 계속 늘어나는 지금 이 두 가지가 같이 맞물린다고 보면 물론입니다. 될까요? 예, 완전히 진짜 말 그대로 삼각파도라고 보겠죠. AI의 어떤 칩을 좀 원하는 데는 엄청나게 많은데 네. 만들어줄 수 있는 데는 한정이 돼 있고 그 캐파가 갑작스럽게 늘어나지도 않아요. 그냥 옆에 하나 갑자기 지어 놓으면 공급이 늘어난다 이런 게 아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굉장히 고심하다가 최근에 그 생산 능력을 늘리고는 있는데 네. 그 과정들이 쉽지 않고 적어도 내년 말, 내후년 정도에나 이제 그 팻들이 좀 추가된다고 하니까 적어도 1년에서 1년 반 정도만큼은
공급 대비해서 수요가 늘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되면서 뭐 D램 가격 최근에 대표적인 뭐 DDR5라든가 4의 주력 그 디바이스 되는 그 램 가격이 최근에 한 10배, 15배 올랐거든요. 네. 그런 흐름들이 전혀 밑으로 갈 가능성이 없게 나오다 보니까 다음 분기에도 슬쩍 더 나온다. 뭐 3분기는 지금 100조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진짜 엄청난 숫자 그 자체에 압도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뭔가 반도체 메모리 가격 오르다 보니까 네. 예전에는 휴대폰도 중저가 폰이 있었잖아요. 이 네. 중저가 폰이 없어지고 있대요. 왜냐면 그 가격대를 맞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뭐 사양이 요새 이제 AI 성능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가미해서 쓰고 싶어 하는데 최근에 애플 같은 경우도 뭐 신제품 나오는데 최상위 모델 빼고는 AI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왜냐하면 그것들을 다 맞춰서 넣으면 가격이 막 300만 원, 400만 원 되니까 못 사죠. 그런 것들 기능 빼고 나오니까 허접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 뭐 어쨌든 D램에 자신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조금은 가격에 녹이면서도 성능 좋은 AI를 내놓다 보니까 실제 뭐 우리 젊은 MZ 분들은 사실 갤럭시랑 뭐 아이폰 대비해보면 늘 다 아이폰 쓴다고 말씀하시는데 성능이나 이런 것 쪽으로 봐서는 제가 뭐 국뽕에 차오른 사람은 아니지만 갤럭시가 좀 우위를 가지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성능들의 우위성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수요는 굉장히 또 탄탄한데 지난달에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2배 ETF도 출시가 됐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수급도 본주에 또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요? 오늘인가요? 그 낮에 기사가 나온 거 보니까 그 금융위원장께서 내가 그거 상장할 때 들어누워서라도 막을 걸 이렇게 후회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봤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뒤늦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원래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홍콩 같은 데 3배짜리 추정하는 ETF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다들 돈이 빠져나가서 아니 똑같이 10만 원 오르면 20만 원, 30만 원씩 같이 또 점프를 해서 멀티플이 훨씬 더 이제 세지는 그런 ETF들이 더 빠르게 수익을 챙기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 돈이 몰리기 마련이거든요. 사실 그거를 뭐 홍콩이라든 미국에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 레버리지 ETF를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거긴 한데 어쨌든 국내 쪽으로 그런 투자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몰리는 것 자체는 일면 긍정적이긴 하나 흔히 말해서 웩도독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예전에는 이제 선물 시장 조그만 거래를 가지고서도 현물 시장이 막 좌지우지되는 그런 모양들이 나왔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 특히 단독 레버리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더 심한 것 같은데요. 이런 쪽으로 돈이 들어와서 본주의 수급을 완전 좌우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러면서도 누적적으로 보면 2배를 꼭 추정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누적으로 가다 보면 이게 만약 손실 쪽으로 가게 됐을 때 손실이 되게 커지게 되는 레버리지 ETF의 성질이 있다 보니까 이게 올라가니까 지금 현재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질 때 훨씬 속도감이 느껴질 것 같으니까 불안감이 엄습해오고 있고 주의하라고 자꾸 경보는 내세우는데 막상 예전부터 하나도 바뀌지 않은 게 있거든요. 네. 뭐가 되게 막 과열이 돼가지고 주의해 뭐 막 이렇게 경고를 하잖아요. 한 서너 번 할 때까지 전혀 먹히지가 않습니다. 계속 과열이 되죠. 지금 아마 당국에서 막는다는 것 자체가 이쪽에서 기회가 있다라고 아마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을 할 테니까 더 열심히 달려서 이쪽밖에 없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리고 이게 또 정말 신용 써서 하신 분들은 반대 매매 이런 것들도 되게 주의하셔야 되고요. 6월 8일에는 그 괴리율이 엄청 벌어지면서 SK 하이닉스 2배짜리는 80%의 괴리율까지 벌어지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순간적으로 그렇게 끝난 날이 있었는데 뭐 그 다음 날 가격이 올라갔지만 또 ETF는 확 폭락하는 뭐 그런 일들도 발생을 했는데 어쨌든 정교하게 잘 움직이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근데 지금 막 보듯이 뭐 본주가 5% 올라갈 때 9%, 10%좀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니까 사실 우리 투자가님들 입장에서는 구미가 땡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거의 가스라이팅 비슷하게 뭐 진짜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 시가총액이 보통주 기준으로는 역전이 됐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사실 이게 잘못됐는데 이런 생각보다는 어쨌든 변동성 그 자체에 흥미를 느끼면서
진짜 불나방처럼 돈들이 몰리는 그런 일들이 당분간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시총 1위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25년 7개월 만에 굳건히 1위를 기록하던 삼성전자가 이제 2위로 내려왔잖아요. 네. 다시 1위 올라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SK 하이닉스가 이제 계속 자리를 잡아갈까요? 아까 잠깐 살짝 보긴 했는데 네. 그 종토방이라고 하죠. 네, 종목 네. 토론방 가니까 들끓고 있더라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하면서 돈도 훨씬 더 잘 버는데 시가총액이 역전됐다. 물론 삼성전자는 우선주가 있죠. 우선주도 사실 되게 덩치가 큽니다. 한 170조가 넘기 때문에 이게 우선주를 빼고 보통주로만 따져보면 역전된 건 맞지만 전체 주식을 다 따져보면 아직도 삼성전자가 150조만큼 더 높긴 높은데 그러니까 우선주는 사실 주식으로 잘 안 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보통주만 갖고서 평가를 하니 역전이 돼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아마 삼성에서도 적잖이 당황을 했을 겁니다. 분명히 하이닉스보다 1.5배 정도 또 더 버는데 이렇게 역전을 허용했다라고 하는 건 뭐 이게 역전이 나온 두 가지 원인이 있거든요. 하나는 지난주에 뜬금없지만 하이닉스가 100조 원대 주주 환원 정책을 할 것이다. 이런 이제 단독 기사가 나온 다음에 네. 부인 공시가 나오긴 했지만 사실 그게 전혀 아무 근거 없이 나온 얘기는 아닐 거고 3분기까지 떼돈을 벌어놔서 여유 돈이 좀 생기면 4분기 때 주주 환원 책이 좀 강화될 확률은 분명히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 ADR이 상장함으로써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에 맞추게 되면 마이크론보다 30-40% 정도 시가총액이 더 우위를 가져야 된다는 그 두 가지 논리인데 네. 삼성은 그거 두 가지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건데 약간 달래기용으로라도 비슷하게 내놓는다고 하면 또 역전을 할 수 있는 사실 지금 보면 제가 한 지난 3주 전에도 한번 하이닉스가 7% 정도까지 근접하면서 그런 이슈가 나왔을 때 제가 한마디로 이제 패싸움 난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서로 지금 이 팬클럽이든 이 주주님들의 어떤 그룹에서 가만히 안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아마 이런 불만 어린 얘기들이 나오게 됐을 때 삼성도 분명히 또 그에 화답하는 어떤 일종의 대책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뭐 두 그 CEO의 어떤 성향을 비교를 해보면 사실 이종 회장께서는 뭐 주주 물론 아니, 주식 올라가는 거 좋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이런 의사나 이런 것들이 전달되지 않는 스타일이고 최태원 회장은 사실 제가 1월 27일 날 기사를 봤는데 네. 그때 600조가 좀 안 될 때거든요. 몇 년 내로 2,000조 만든다고 했었다. 근데 몇 년이 아니라 5개월 만에 만들어서 문제긴 한데 어쨌든 그런 정도로 의지를 갖고 그러니까 이게 CEO들의 성향도 말 그대로 주가에 되게 친화적이라서 나 자신 있어. 이렇게 되면 이렇게 커질 거야라고 확신을 보여주는 쪽하고 그냥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 이런 이제 대의 명분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하고의 좀 차이 다 훌륭한 생각인데 어쨌든 주주공학적으로 보면 화끈하게 뭔가 제시를 해줄 수 있는 CEO에 대한 신뢰감이 더 그쵸. 커질 수가 있고 환호한다 이거죠. 이 사람이 명확해 이런 것들에 대한 환호성이 조금 더 하이닉스 쪽의 우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제 주변에서는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에 투자한 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고 좀 선호도가 더 높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요새 그런 말씀 들을 때 네. 맨날 이제 뭐 아빠 좋아 엄마 좋아처럼 삼성전자가 좋을까요? 하이닉스가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늘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고기를 매우 잘하는 뷔페가 있고 네. 갈비 전문점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디를 더 선호하실 거냐라는 얘기예요. 근데 뷔페집도 고기 메뉴가 있는데 상당히 잘해요. 되게 잘합니다. 근데 나머지 사이드에 이제 뷔페도 많아요. 그리고 금액도 좀 많이 지출을 해야 돼요. 갈비보다는. 근데 이쪽에 한 가게는 갈비만 구워대는데 엄청 맛있어요. 어떤 걸 더 선호하실 거냐는 차원은 사실 개인 취향인데 지금 봐서는 어떻게 보면 단일 메뉴로 고기만 굽는 데가 더 찐으로 맛있다 이렇게 HBL. 평가받는 거죠. 네. 혹시 지금 SK 하이닉스가 지금 한 주당 가격이 좀 비싸잖아요. 네. 액면 분할을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전혀 배제할 수는 없죠. 네. 삼성전자도 결국은 지금 50분의 1로 분할을 한 거잖아요. 사실 지금 보면 한 주당 거의 1,600만 원짜리거든요. 맞아요. 예전 잣대로 보면. 네, 지금 하이닉스도 이제 뭐 300만 원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막 그거에 또 하나의 약간
뭐 주주 환원이라고 이제 할 수는 없으나 훨씬 더 이제 국민주 성격으로 많은 분들이 거래할 수 있는, 지금은 사실 뭐 최근에 250만 원 정도 나오면서 1,000만 원 가지고 4주밖에 못 사네 뭐 이랬는데 조금 있으면 3주밖에 못 살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거래하는 분들의 어떤 성향이 진짜 좀 큰 단위로 매매하시는 분 아니면 아무래도 매매하기 좀 벅차하실 테니까. 월급으로 적립식은 좀 어렵죠. 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아마 네. 말씀 주신 대로 회사에서도 고민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그건 되게 이제 유동성도 확대하면서 많은 주주층을 또 확대할 수 있는 게 뭐 양날의 검일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또 회사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다고 하면 아마 액면 분할도 조심스럽게 검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아이디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면 마이크론 실적이 발표가 되잖아요. 네. 그리고 뭐 7월 초에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실적도 연이어서 발표가 될 텐데 사실 실적 자체는 시장에서는 좀 좋을 것이다라고 어느 정도 예측은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실적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봐야 될까요? 사실 뭐 그 실적 자체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주는 영감 자체가 뭐 한 7, 80%는 든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명목상으로 3등 업체인데 저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라고 하면 1등, 2등은 도대체 어느 정도 나오는 거야? 이제 이런 생각들 하시길 거기 때문에 사실 숫자 그 자체. 근데 이제 최근에 몇 분기 계속해서 실적이 나오는 현상이 엔비디아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오는데 항상 그 숫자를 보고 네. 놀랍긴 하지만 그게 이제 세론의 느낌으로 많이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기대치도 너무 높아졌어요. 네,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거기에서 한 끗이라도 조금 충족이 못 되거나 그 높은 기대치에 정말 아주 약간의 이제 그 갭이 좀 발생을 하면 이건 이제 피크아웃 아니냐. 2분기가 최대치로 나온 거고 3분기에는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도 보시면 엔비디아도 마이크론도 지난번 분기 때 실적 발표하고 3, 4일 계속 빠졌거든요. 이번에도 약간 비슷할 수 있어요. 삼성전자도 당일 실적 엄청나게 발표하는 날 지난 분기 보시면 빠졌거든요. 네. 그런 현상들이 조금 걱정되지만 결국은 그게 조금 지나서 이제 마이크론 실적이 나오고 나서 빠지는데 그 다음에 한 2주쯤 있다가 삼성전자 실적이 또 나오잖아요. 그럼 또 그 힘으로 다시 올라가는 그런 텐션들이 다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단 실적 그 자체에 대해서 현재 누군가 되게 우려하고 있는 실적이 줄어든다, 뭐 정체된다 이런 거에 대한 우려는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이런 실적이 사이클을 타지 않고 균일하게 간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 LTA라고 하는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그 관점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자주 발표가 되면 확실히 반도체 기업들의 그 실적이 사이클을 타지 않는다라고 믿게 되니까 그러면 주가가 크게 흔들릴 일이 없는 거죠. 앞으로 한 2, 3년 동안 계속 지금 정도 높게 형성돼 있는 분기별 실적이 최소한 유지된다라고 하면 뭐 1년쯤 있다가 확 줄어들까 봐 걱정하는 일이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최근에도 사실 노이즈가 좀 있었던 부분이긴 하지만 결국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실적으로 커버가 되는 건데 AI 관련된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뭐 채권 발행들이 또 원활하게 좀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굉장히 노이즈가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엔비디아가 오히려 채권 발행해가지고 자금을 모으는데 제가 얼마 전에 알기로는 250억 불 모집하는데 뭐 850억 불이 몰렸다고 해서 네. 여전히 이쪽으로는 굉장한 자금들이 대기하고 있고 투자할 어떤 상대방을 찾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이게 진영 논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10배나 오른 칩 가격이 계속 유지 또는 조금 더 상승하기를 바라는 칩 진영과 상대방이 있죠. 수요층에 있어서는 어떨까요? 1년 전보다 10배, 15배 돈을 더 주고서 칩을 사야 되니 얼마나 죽을 맛이겠어요. 근데 다른 데서 만들어주는 데가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기다렸다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오는 얘기가 딥시크, 터보컨트 이런 것들 하면서 저사용의 디램 가지고서도 비슷하게 성능 나올 것 같아. 이렇게 네, 이제 네. 딴지 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칩메이커들이 당황을 하죠. 근데 그거 며칠 지나면 또 다시 저 기술이 상용화되려면 또 몇 년은 걸려. 아무 의미도 없어. 저런 것들 가지고
원래 그 고사양의 패키지 성능을 따라하는 건 불가능해. 이렇게 또 정리가 되고 또 올라가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2주 전이었나요? 그 엔비디아 베라루빈에 들어가는 소켓 메모리를 줄인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약간의 급락이 있었거든요. 예, 맞아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수요에 대한 둔화가 아니라 디램의 공급난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좀 줄이겠다. 결국에 이런 내용이면서 다시 이제 주가가 회복세로 돌아섰는데, 근데 용량이 그러면은 낮춰지는 거기 때문에 베라루빈에 우리가 기대하는 어느 정도의 성능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성능이 낮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다시 수요 둔화로 이어지는 사이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들었었거든요. 물론 그게 완전 주력 모델이 되었을 때 과연 이제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지금 예상하는 것만큼 더 비싼 걸 만들어서 팔아서 떼돈을 벌 것이냐, 아니면 약간 다운사이징이 됐지만 더 많은 곳에, 그러니까 지금 뭐 소캠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용량이 반으로 줄어든다라고 이제 우려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아마 어떻게 보면 그 다운사이징 한 것들을 더 배분을 해가지고 많은 어떤 패키지를 팔 수 있다는 쪽으로 감안을 해보시면 아마 그 전체 그 퀀티티라고 하는 게 절대 줄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정해진 어떤 소캠의 양에서 부족분을, 그러니까 지금 딱 이 정도밖에 못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아주 비싼 쪽으로 몰아서 비싸게 파는 것도 좋은 그 방법이겠지만 제 생각에는 배분을 해가지고 조금 저상으로 만들더라도 여러 군데 나눠줄 수 있어라고 하면 그게 뭐 크게 실적에 훼손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좀 주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주식이 많이 올랐어요. 매번 듣는 얘기시겠지만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지금 사도 괜찮은가요? 지금 사도 괜찮은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시점이라고 하면 약간 애매할 수 있겠지만요. 오늘도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진짜 300만 원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네. 한 주도 없으신 분들 신규 진입해도 혹시 괜찮을까요? 사실 지금 삼성자이닉스 많이 오른 거에 대해서 이제는 더 사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죠. 근데 어쨌든 그쪽도 다 보는 시각에 따른 건데 지금 삼성전자 높게 보는 쪽은 목표가가 6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어요. 하이닉스가 400만 원 정도 보시는 분들이 조금 주류를 이루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하이닉스가 한 150만 원, 한 180만 원 할 때 300만 원 봤을 때도 아마 지금하고 비슷한 거였을 것 같아요. 조금만 오르면 목표치 도달되니까 굳이 살 거 있을까 했는데 거기에서 100만 원 오르니까 한 40~50% 올라버린 상황인데 지금 어떤 다른 종목하고 견져봤을 때 AI에 대한 어떤 노이즈가 결국은 AI의 어떤 소멸이라든가 후퇴로다가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2,500개 기업들 어느 것 갖고 견져봤을 때 미래 실적이 거의 확실한 기업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보면 지금 셈법으로 나오는 내년도 500조, 400조 이렇게 버는 걸 감안했을 때 지금 2,000조 안팎의 진짜 엄청나게 큰 시가총액이 돼버린 기업이 됐습니다만 여전히 저평가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진짜 어떻게 보면 50만 원, 60만 원, 또 400만 원, 450만 원 도달되는 게 사실 이상한 그림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언제든 사도 된다라는 생각이죠. 근데 다만 지금 가격에서 더블은 제 생각이 힘들 것 같아요. 설사 600조를 버는 시장이 된다 그래도 아마 그렇게까지 용인은 안 될 것 같고 진짜 말 그대로 하이닉스 400만 원 간다 그러면 지금 가격 기준으로 한 35%쯤? 네, 삼성전자 50 간다고 하면 지금 가격에서 약 한 40% 정도에서 50% 정도 돼요. 그 정도 수준의 목표가를 가진다고 하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판단을 갖고 있고요. 오늘도 사실 아침에 마이너스였거든요. 두 종목이 NXT, 비포마켓에서 마이너스였는데 동장 오니까 또 NXT에서는 단독 레버리지가 작동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그 미국 야간 선물이 한 1% 가까이 빠지고 이러니까 NXT에서는 약했는데 본장 시작하니까 단독 레버리지에 돈들이 들어오면서 또 막 엉덩이 토닥거리면서 빨리 올라야지 이렇게 지금 해주는 그런 현상들이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앞으로도 계속되면서 아마 주가적인 측면을 빠르게 지금
하반기 경기에 대해서 관점들이 여러 가지지만 제가 봐서는 오히려 지금 한 7월 초나 6월 말까지 요 며칠 안 남았다고 생각해서 방심하고 계신데 네. 주가적인 측면으로만 보면 지금부터 4월 동안에라도 뭐 삼성전자 한 6, 7만 원 올라갈 수 있고 하이닉스 진짜 뭐 몇십만 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열려 있다고 봅니다. 이게 사실 잘 아시겠지만 뭐 국민연금에서도 너무 지금 잘 돼가지고 그 원래 얼마 전에 기금위원회에서 국내 투자 비중을 엄청나게 올렸거든요. 20.8%인가 이렇게 5% 이상 올렸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플러스 마이너스 6%까지 줬는데도 근데도 지금 국내 투자 비중이 30%를 오버하고 있어요. 그래서 7월부터 의무적으로 좀 팔아야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5, 60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격화되기 전에 어쨌든 나오기 전에 최대치로 만들어 놓는다 이런 생각들과 집행들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언제든지 매수 진입은 가능하지만 기대치는 조금 낮추는 것이 좋겠다. 낮게 가야죠. 왜냐하면 사실 고민하시면서 뭐 삼성전자 기준으로 지난번 이란 전쟁 났을 때 17만 원이 깨졌을 때도 사실 돌아보니 와 반값이네 이런 거지만 그때도 뭐 고민하셔서 뭐 15만 원 깨지면 한번 사야지 이렇게 생각했다 못 들어가셨을 거고 최근에 뭐 24, 3만 원 됐을 때도 20만 원 깨지면 들어가야지 못 사고 31, 2만 원 됐을 때 30만 원 깨지면 들어가야지 잘 안 깨지거나 순간적으로 깨지긴 했지만 또 못 들어가신 그런 상황인데 뭐 질문은 진짜 많이 받아서 예, 귀에 이제 못이 박힐 정도긴 하지만 네. 사실 이렇게 되면 내일도 똑같은 질문은 계속될 거거든요. 조금 더 올랐는데 지금도 괜찮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질문하다가 평생 못 사는 경우도 생기겠네요. 질문만 하시지 말고 좀 실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제가 시세로 봤을 때는 진짜 뭐 제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개념이지만 0에서 100까지의 높이라고 하면 지금 한 80% 정도까지는 온 것 같단 말이죠. 20% 정도의 나머지를 더 드실 거냐 말 거냐의 결정에 있어서는 안전한 20%, 그러니까 다른 어떤 종목보다도 실적 베이스로 봤을 때 안전한 20%를 먹기 위해서 들어갈 거냐? 아직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최종 뭐 한 50이나 만약 한 400 이런 정도까지 다다르게 되면 그때는 이제 눈치 싸움이죠. 누가 빨리 빠져나오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럼 반대로 여전히 지금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네. 이분들은 그런 매도 전략을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제가 공교롭게 어저께 제가 뭐 일하는 곳에서 강연회를 한번 갔다 왔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막 이렇게 문의를 해오시는데 어떤 분이 이제 불쑥 자기 잔고라고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네. 하이닉스를 13만 원에 사셨더라고요. 13만 원. 네. 네. 수익률이 오늘 더 올랐는데 보유하고 계신 거죠? 어제 기준으로는 1,450%더라고요. 우와. 얼마 들어가셨어요? 비밀이죠? 아니요. 봤는데 네. 뭐 이거는 뭐 누군지 모르시니까 공개 31주예요. 그러니까 사실 때 기준으로는 400 몇십만 원어치인데 네. 이게 한 6천만 원이 됐더라고요. 우와. 그런 분도 있어요. 뭐 어제 그 오신 분들 중에 보면 뭐 전설 같은 수익률들 이렇게 기록하고 계신 분들 있죠. 그분들도 똑같아요. 고민이. 언제 팔아야 되지 이러시길래 제가 뭐 솔직히 바닥에서 사서 정수리에 팔면 제일 좋지만 파시는 것도 사서 조금은 이익을 보시는 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드려서 솔직히 삼성전자면 한 40만 원? 네. 하이닉스는 300만 원을 제시드렸는데 오늘 벌써 292만 원이 돼가지고 정말 목전이 얼마 안 주변이죠. 남았는데 그게 이제 300을 돌파하는 순간 약간 돌파 그 힘이 있게 되면 뭐 305든 312든 정도까지 가거든요. 그런 짜투리 정도까지 올라가면 파시면 310에 사서 400이 돼도 30%인데 그 정도 수익은 우리 한 1500% 드시는 분한테는 뭐 약소하니까 양보하시죠. 그렇게. 그래야지 다음에 또 덕으로 이제 돌아온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뭐 냉정하게 보면 제일 꼬다리 없이 그냥 제일 고점에 팔아서 사자마자 산 사람은 손해보게 만드는 게 뭐 최선일 수도 있겠으나 뭐 제가 봐선 지금 봐서는 기술적으로는 물론 11선 깨지면 무조건 팔어 이게 우선이 돼야 되겠고 가격적으로 봐서는 저는 삼성전자 40만 원하고 하이닉스 300만 원 플러스 알파 정도의 파셔갖고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못 팔았다 얘기는 안 들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미 1000% 넘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셨으면 만족하실 것 같은데 또 사람 욕심이란 게 그렇죠. 다를까요? 왜냐하면 내가 13만 원에 사놓으셨잖아요. 네. 그럼 13만 원 올라갈 때마다 100%가 올라가죠, 수익률이. 그거 하루면 되는데 그거 포기하고 싶지 않단 말이죠. 그런 뭐 인간의 본연의 욕심이 있으신데 제가 뭐라고 강조를 하겠습니까? 강요를 드리는 건 아닌데 일단은 내 것도 팔려서 산 사람이 있으면 조금의 이득은 남겨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봅니다. 네. 오늘이 진짜 이제 6월 22일 얼마 안 남았잖아요. 상반기가요. 네.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될 텐데 하반기의 증시 상승 동력도 여전히 반도체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제 주도주가 다른 쪽으로 넘어가게 될까요? 사실 지금 코스피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부르시는 분 아주 최상단은 뭐 15,000도 있지만 보통 진짜로 꽤나 높게 부르시는 분들은 한 11,000에서 12,000 정도 부르시더라고요. 오늘 9,000, 뭐 1, 200 정도 장세였는데 네. 역시 코스피 기준으로도 올해 초에 4,000대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100%가 올라온 거 생각해 보시면 9,000에서 11,000이 간다 그래도 20% 정도예요. 남은 포인트가 사실 많지 않아요. 근데 적어도 반도체가 뭐 앞장서서 그 정도만큼의 그 남아있는 틈새라도 메꾸는데 1등 주기도 하고요. 결국 얘네들이 안 빠져야 지수도 버티겠죠. 얘네들이 빠지게 되면 나머지 어떤 것들이 대안이 돼서 지금 두 종목 4,000조의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종목들과 섹터들은 없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하반기에 뭐 약간 의무감 내지는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 녀석들이 올라와서 자리를 만든 만큼 하반기에도 적어도 지지력을 받추는데도 역할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되는 거고 아주 완만하게 돈이 조금 나오게 되면 뭐 지금 제가 봐서는 역시 반도체가 가장 중심이지만 뭐 광통신이라든가 양자 네. 컴퓨터라든가 뭐 스마트 글래스라든가 유리기판이라든가 이런 게임 체인저급의 미래 신사업 동력 쪽에도 분명히 좀 돈들이 몰리는 그런 상황들은 간헐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반도체 주식들의 주가가 꺾이는 그런 시그널들을 포착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당장은 아닐 것 같은데 결국은 객단가라고 ASP가 이제 꺾이는 일들이 발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직 그런 기미가 잘 없습니다. 항상 보면 그 대만의 그 시장 조사기관에서 항상 현행 이제 거래되고 있는 디램 가격에 대한 그래프를 쭉 이제 보여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커브가 꺾이는 현상들이 나오게 되면 뭐 디램 가격이나 낸드 가격의 상승률이 한마디로 이제 체차적으로 둔화되는 상황이 되어버린다. 이게 그 커브가 뭐 제가 지금 손으로 휘저어가지고 좀 요상하게 보이실 텐데 네.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랑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랑 그림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체차적으로 상승률 또 분기의 디램 가격의 율만큼이 둔화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과감하게 반도체에 대한 비중이 좀 줄어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캐파를 이제 늘리게 되기 때문에 단가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황금알을 낳는 오리처럼 그냥 하루에 하나를 낳는 걸로 만족하지 않고 한꺼번에 배를 갈라서 그 안에 있는 황금을 한꺼번에 다 꺼내겠어. 이런 생각들이 드는 순간 사실은 공멸하는 것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수요가 대비해서 부족하다라는 것 때문에 잘 나가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무섭게 치오르고 있는 중국 쪽 메모리 업체들이 또 과하게 생산을 해가지고 저가 제품 위주로 해서 시장에 퍼뜨리면서 약간 가격을 떨어뜨려. 장을 좀 빨리 끝내보려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음도 좀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딥시크나 터보컨트 얘기 드렸는데 이게 디램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부담이 되는 쪽은 계속 연구를 하겠죠. 기술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라도 연구를 해서 야 이거 디램 이렇게 비싼 거 안 써도 비슷하게 성능 나오는데 그러면 디램 만들던 회사 입장에서는 벙찌는 상황들이 나올 거니까 제가 봐서는 앞으로 하반기에도 AI 쪽을 꼭 죽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비용 지출을 좀 절감하기 위해서도 반대 진영에서는 끊임없이 그런 것들 태클을 걸 거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2의 딥시크, 제2의 터보컨트가 분명히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쪽 상대방은 죽어라 연구해가지고 어떻게든 비싼 디램 가격 낮춰야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될 거고
저가형을 써서라도 비싼 성능 만들도록 해야지 이런 것들 밤새서 연구들 많이 하실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일 인간의 본성인데 AI가 확장되는데 우리는 이제 뭐 LLM 모델을 쓰면서 와 물어보니까 뭐 해답이 잘 나와 만능 박사야 이런 것들에 우리가 심취돼 있고 열광하잖아요. 근데 막상 이제 미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데 내 일자리를 뺏어가는 상황이 돼버리면 인간들이 저항을 하겠죠. 그렇죠. 예, 지금 뭐 피지컬 AI가 나올 때도 절대 우리 일자리 못 뺏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AI가 과연 어느 단계까지 가서 적절한 타협을 이루느냐의 관점인데 내가 그냥 어떤 걸 이용해서 편하면 좋아요. 근데 너 나갈래? 나를 위협하면. 네. 우리 여기 좀 이러고 있는 것도 저 대신 누가 앉아서 진짜 뭐 AI 음성으로 이렇게 되는 게 정답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신빙성 있어 보이면 제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AI에 대한 거부감이 확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단계까지 아직 안 가서 그런데 지금 사실 빅테크들 위주로 해서 아주 단순 작업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엄청 자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임계점을 맞이하는 그 순간이 되면 AI에 대한 거부감이 확 들어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앨런 머스크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한 2, 3년 내로 노동은 인간의 옵션이다.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해도 된다. 다 로봇이 할 거니까 이러는데 로봇을 엄청 소모유하고 있는 사람은 또 괜찮겠지만 네. 안 갖고 있으면 나는 일 안 하면 누가 챙겨주는 사람이 없는데 일자리도 없고 챙길 로봇도 없으면 진짜 불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미래에는 분명히 드는 사람들의 생각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김동엽 대표님과 함께 지금 현 상황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상태에서 살펴봤고요. 하반기까지 어떻게 반도체 흐름 이어지게 될지 짚어봤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코스피 전망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